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비가 아니라 눈이 왔는데 비가 왔다고 지금도 오고 있네. 아이고야. 베란다 온도가 7.3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젯밤에 우리 이제 아들하고 남편이 운동한다고 저 끝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좀 높네요. 평소에는 1도였는데 지금 7.3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해가 없는데도 이 정도였다고 하면 아마 밤 사이에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약간 색감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되게 어둡죠. 되게 어두워. 너무 어두워. 베란다가 너무 어두워. 나올 때마다. 아이고. 참. 요 블랙스완은 얘는 자라고사랑 토리마넨시스를 교배한 창의다육의 교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와, 백분감이 되게 강해. 근데 자라고사가 백분감이 좀 강하고, 토리마넨시스도 백분감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백분감은 어디서 온 거야? 라우에서 왔나 싶었는데, 이 모양새를 자세히 보면은 토리마네시스의 약간 뾰족한 모습, 그 다음에 이 자라고사의 손톱 이런 것들이 진짜 절묘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가 물이 들기 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물이 들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진짜 아기 때하고 물들었을 때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추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거는 어떤 블로그에서 얘가 물들기 전에 초록했을 때 사진을 봤는데 전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얘는 레드 오렌지라고 하는 다육이에요. 레드 오렌지. 어떤 다육이가 생각이 나나요? 색감 그러니까는 레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색감이 되게 붉게 물이 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는 실큐와 피치 프라이드의 교배종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그러니까는 개발을 한 그런 다육이에요. 자, 요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창의다육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개발한 다육이, 얘는 국가가 주도하는 다육이.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은 종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에 이렇게 막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뭐 꽃들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이제 이 다육식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육식물을 해외에 많이 이제 종자를 의존하고 있어서 선인장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촌 경기도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인장 연구회를 치고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퀄리티가 높은 정보들, 매니아들이 하는 그런 정보는 물론 어떤 포인트냐면 키우기 정보, 종자 정보, 뭐 재배 정보가 주로 이루지만 재배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니아들도 키우기 정보를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배종을 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또 키우는 또 하나의 재미니까 여기 보면은 얘 이름이 뭐였더라? 요 녀석도 그거였던 것 같았는데 요것도 선인장 연구회의 교배종인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어디 갔어? 레드 오렌지도 자 실큐와 페지 프라이드의 교배종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인장 연구회에서 연구 계획이 있고 연구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재밌는데 자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 연구가 2000 몇 년도에 있었던 대부분 요새도 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요거는 2014년경에 연구를 한 대상인데 자 요 레드 오렌지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 요때 레드 오렌지 딥레드 여러분 딥레드도 블루 파우더 레드 파우더, 크림슨 힐이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영양 번식에 의해서 특성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삽목은 봄과 가을에 실시를 하고 삽수 절단 시
즈백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하고 삽수 절단 후 2주간 절단 부위를 음건해서 삽목하여 증식률을 높인다. 10에서 35도 온도로 시설 재배하고 자 이제 다육이가 그러니까 10도 이하로는 내려보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생육기 온도는 15에서 30. 생육기라고 하면은 보통 봄, 가을에 15에서 30도 범위로 관리를 해갖고 양호한 생장을 하게 해줘라. 하절기 강광 노출 시 이 표면에 일소 증상, 화상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광을 해서 재배를 하고 생육 적정 온도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이거는 이제 여름과 겨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수를 줄이고 과습을 피한다. 특히 고사된 잎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서 부패로 인한 병원균의 감염을 예방하고 시비가 과다한 경우 도장되고 2차색 발현이 약해지니까 적정 시비한다.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과다해도 예쁜 색을 내기 어려우니까 이 시비, 그러니까 이 영양도 적당히 주면서 키워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영양 번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다육이를 이 에게리아도 초창기에 선의장 연구에서 만들어낸 다육인데 엄마는 로라예요. 엄마는 로라. 자, 로라 어디 있어요? 자, 요거. 엄마는 로라. 자, 부보는 플리도니스예요. 이 에게리아가 여러분 의외로 목대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육은 근데 옷자람 환경에서 목대가 올라와요. 근데 얘가 목대가 올라오는 게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알았냐면 얘랑 똑같은 화분에 뭘 심어놨었냐면 온슬로우랑 에게리아를 심어놨었는데 에게리아의 목대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뭐지 정체가 이랬었는데 이 에게리아의 한쪽 그러니까 엄마가 로라의 또다시 엄마는 누구예요? 여기서 릴리시나하고 정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정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할머니가 정야예요. 할머니가. 자, 여기서 그래갖고 요 에게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교잡을 해갖고 만들어낸 그 다육이잖아요. 요 다육이의 특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꽃대, 그러니까 꽃으로 그러니까 번식을 해서 씨앗을 맺은 실생 번식보다는 실생 번식을 하면 부모대에 그 자유로운 그 영혼 유전자들이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도 유전자도 다르고 전혀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엄마가 로라, 아빠가 플리도니스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다른 모양의 개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개체만 선별을 해서 이 아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얘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에게리아끼리 꽃으로 교배를 해갖고 얘네들을 만들어내면 얘랑 똑같은 애 나오냐? 아니죠. 부모 세대의 그런 유전 형질들이 이제 명랑하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 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더 이상 사실은 에게리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에 어떻게 얘 모양을 유지를 하려면 영양 번식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잎꽂이, 적심, 자구 번식으로만 요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얘기 왜 드릴까요? 자, 멀리 왔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실생묘다 이거는 실생이다라고 하는 다육들을 이제 착한 가격에 구매를 해요. 왜냐면 실생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보다 뭐 이렇게 가격 경쟁이 더 전혀 저는 처음에는 야 씨앗으로 대량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했었는데 이 영양번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빠른 거예요. 잎에서 새끼를 틔워내는 거, 적심해갖고 자구가 올라오는 거, 자구를 떼어서 식재해서 키워내는 속도가 씨앗으로 맺어갖고 번식해갖고 키워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씨앗으로 파종해갖고 키워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왜 그렇게 해요? 대량으로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생은 가격대가 착하죠. 왜 그래요? 실생 모양은
모양이 너무 다양하고요. 너무 다양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 에게리아의 실생이래. 그럼 더 이상 에게리아가 아닌 거예요.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 방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보고서의 연구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파종을 해가지고요. 파종을 해서 씨앗을 많게는 막 40개, 50개까지 얻어요. 그런 애들 중에서 계속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선별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얘네들을 딱 한 종만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딱 한 종만 살려내서 그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애를 기준으로 해서 번식을 해서 지금 에게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시간이 6년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려서 저 품종 하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계속 영양 번식을 해서도 저 모습이 3대에 걸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관이 주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제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화 과정이 생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영양 번식을 계속해서 그 모습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모습이 이제 뒤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매니아님들이 나 얘를 봤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을 때 뭐야?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기억이 또 조작되고 왜곡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종이면 뭐 어디서 교잡이 되지 않은 그냥 원래 이런 원종 품종이라면 씨앗으로 이렇게 교배를 해도 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교배종 다육들은 얘네들을 그냥 얘네들을 키워갖고 씨앗으로 수정해갖고 맺은 실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 얼굴하고는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선별을 해갖고 얘랑 제일 똑같아야지 얘라고 하는데 그 선별되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은 이런 기관에서는 선별 작업을 뭐 검증하는 기간이 거의 막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육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보통 지금 이런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농가에서는 뭐 시간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육 매니아들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시작하는 시점하고 그래서 출하 시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고생해갖고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을 출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인기 많은 품종들이 나중에 착한 가격에 실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판매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유명한 교배종 A 창이 있다고 쳐요. A의 창이 너무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나중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파리로 하고 적심으로 하고 자구로 띄어서 번식하기가 너무 이게 더디고 힘들어. 그래서 씨앗 그 꽃대가 올라와 갖고 두 개를 수정을 해 갖고 씨앗으로 막 파종을 했어.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A 창이냐는 거예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부모가 그 원래 A창의 부모의 그냥 자식들인 것 뿐인 거지 나와 내 형제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배종들 정보를 보면요. 부모 다육이가 그러니까 부모예요. 엄마랑 아빠가 똑같아야 돼요. 엄마는 A, 아빠는 B인 이런 교배 이 종들 중에서도 외형새가 다른 애들이 많고요. 또 바꿔서 해요. 엄마가 아까는 그러니까 엄마가 B였다면 이제는 엄마가 A가 되고 이렇게 뒤집어진 교배를 했을 때에도 다른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얘 엄마가 잘하고 사고 아빠가 토리마넷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땡이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도 다른 얼굴의 형제가 나오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형태의 다육들이 나오고 그중에 이 아가는 그냥 선별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 하나를 선별을 해갖고 얘를 출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두 개를 교배를 해갖고 실생으로 만들어낸 실생들은 더 이상 이 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8, 90% 이상은 더 이상 블랙스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실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실생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A 다육이 실생이야라고 하는데 그 A 다육이가 원종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얼굴이 나오고 A 다육 자체가 처음부터 교배종이었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원종도 원종이 아닌데 원종이라고 속여요. 속인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게 원종인지 자연 상태에서 자연교배종도 있고 인공교배종이 있는데 자연 상태의 자연교배종은 거의 사실상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에케베리아 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자연교배가 왜 일어나지 않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잡을 안 하려고 꽃을 피는 시기가 다른 종들끼리 인근에 있거나 혹은 이 종류들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교배가 일어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인공 교배에 의해서 교배종이 나타나는 거지 자연교배는 쉽지 않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자연교배가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장을 가면 그냥 온갖 종류의 다육들이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야, 멕시코 어디를 가면 들에 산에 바위에 다 들어가 있어 걔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안 가봤잖아요.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막 창도 들어가 있고 에케베리아도 들어가 있고 막 프릴계역들 들어가 있고 막 그 사이 막 다 득지득지 같이 붙어갖고 사는 거야? 나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자연교배도 일어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종이 사는 그 지역은 정말 고립돼 있거나 멀거나 그래서 같이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에케베리아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학자님들이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육이 구매하실 때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어떤 특정 품종이 그게 원종인지 교배종인지부터 사실은 알아야 그 실생이 걔랑 똑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원종이 아닌데도 원종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데 원종이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원종은 얘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얘 원종 아니에요. 얘도 교배종이에요. 이 먼노도 교배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자연 교배, 실생 교배를 해도 똑같은 형질이 나오는 거고 교배종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얘도 교배종이에요. 얘가 지금 스피나라는 이름 갖고 있지만 레티지아는 실리아타하고 한쪽 부모가 또 뭐라고 했더라.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 두 개의 교배종이에요. 이 녀석도 티피도 교배종이에요. 티피도 교배종이고 흑계리는 모르겠어요. 흑계리는 제가 교배종이라고 하는 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에보니 SP거든요. 이게 에보니 SP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보니 SP 한쪽 부모가 에보니인데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보니도 원종은 아니에요. 원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원종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막 쓰면서 이걸 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제 실생, 그 다음에 입꼬지 번식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다육이를 샀는데 얘가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른 것 때문에 이상해. 이 모양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뭐 유전적인 형질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도 모양새가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요 라핀의 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으시면 입꼬지, 적심, 그 다음에 자구 번식으로 해야지만 요 모습 그대로 보실 수 있고 얘가 혹시 씨앗이 그러니까 꽃이 펴갖고 교배를 한다. 그러면 턱시판하고 라오이하고 막 섞어진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 막 나오겠죠. 요 크림티도 요것도 우리나라 그 선인장 연구회에서 만들어낸 건데 요 크림티는 백봉하고 라오이의 교배종이에요. 요것도 얘도 사실은 교배종이고 얘도 교배종이고 원종이 거의 없어요. 원종이.
그래서 이 다육식물을 그 학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원종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 갖고 원종을 해외에서 어디서 판다 그러면은 고가의 그런 것들을 막 사 갖고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다육이 이게 조금 주제가 뭐예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실생을 얻으면 왜 내가 원했던 그 다육하고 모습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지, 당연한 거예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생입니다라고 하면서 가격 착하게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할 거냐, 나는 그 다육이가 진짜 키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착한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 건지,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배종의 실생들은 사실상 더 이상 그 다육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정보를, 이제 다육이 키우기에 관한 정보를 제가 어디에서 좀 많이 지금은 보고 있냐면, 제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 여러분들 선인장 연구회 검색하세요. 선인장 연구회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보고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단의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보고서, 자료실에 가서 보고서를 보시면 이런 연구 계획들을 세워요. 야, 이런 품종 개발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에케베리아 종류들이 인기가 제일 많은데 해외 품종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해.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연구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시작하는 결과물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연구, 이렇게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 파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레드 오렌지 딥 레드, 블루 파우더, 레드 파우더, 크림son 힐 등 요런 다육들을 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이런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종자보호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보호원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종자보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표라든가 연구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종자보원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민간에서 종자보원에 등재를 한 대표적인 다육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토스카넬리가 있어요. 토스카넬리가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종자보호원에 등재가 된 게 이제 토스카넬리예요. 자, 이렇게 다육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너무 과장된 환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 저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요 다육이 하나를 키워내는 그런 농가들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올라간 어떤 그런 물가, 인건비 대비 굉장히 지금 착하게 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죠. 왜냐면 착한 가격에 사니까. 근데 너무 이런 시기가 길어지면 결국에 재배 농가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다육이를 주도를 하면서 진짜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다육이가 예쁘니까. 근데 일본이나 이런 다른 이제 일본도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재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영광이 이제 없어진 거죠. 빛이 발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다육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다육이 농가들이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육이 재배해 줬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랑 받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해외의 어떤 그런 블로그들도 제가 찾아보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매니아들도 우리나라 다육이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교 대상이 한국 다육이에요. 한국 다육이, 일본 다육이는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얘는 일본 교배종이야, 얘는 스페인 교배종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다육이들은 얘는 창의 농장의 교배종이야, 얘는 에어매직의
교배종이야. 얘는 화가다육의 교배종이야. 라고 우리나라는 특정 다육이 농장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재배, 이 교배 기술이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한국의 교배종이야라고 설명 안 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냥 얘가 대한민국의 창의다육이야라고도 안 해요. 이거 창의다육 거야. 이거 화가다육 거야. 이거 에어매직 거야. 이거를 자기들끼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요 다육이 만들어낸 기술이 진짜로 대단합니다. 자, 요번 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실생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의 특징을 그 애가 어떻겠다. 라는 걸 알고 이제 구매 결정하시는데 무게를 어디다 둔다? 나는 원래 그 다육이를 사고 싶었어 라고 하면 실생보다는 영양번식, 입꼬지라든가 자구번식, 적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아가들을 사는 게 좋고요. 나는 그냥 다육이를 좀 착한 가격에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실생다육들 접근해도 괜찮겠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종에서의 실생은 원종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교배종에서의 실생은 원래 엄마 아빠의 모습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제 다육이 요거 보고 이거 아프죠? 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님의 그 질문 맞아요. 얘가 좀 아파요. 갖고 제가 이거를 살짝 떼볼까? 여기 보면은 까뭇까뭇하죠. 자, 까뭇까뭇합니다. 까뭇까뭇하죠? 여기도 까뭇까뭇하죠? 이거 목대에서 물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뭇까뭇해지는 거거든요. 목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대가 딱 저기 봐. 지금 목대가 저렇게 새까매요. 왜 저러지? 뭐가 문제지? 저 구간만 훅 지나가면 또 살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새까맣네. 왜 그러지?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